춘천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매매도 활발하지 않아 새 아파트로 가야 할 사람들이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학생들의 선택의 폭은 넓어졌지만 일선 학교의 고민도 깊습니다. 철원에서 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경기도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발생해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환경부가 무산시켰다며 지역 주민들이 규탄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대응 수위를 계속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장 내년부터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고교 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대학생처럼 본인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되는데요. 고교 학점제 도입 준비가 한창인 학교 현장,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된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역사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신라시대 주사위를 만드는 수학 심화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이나 이공계 진학을 목표로 한 학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원, 수투 이외에도 기하를 더 배우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공계 쪽으로 탐구를 할 수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인 특성화 고등학교. 지금은 조리과 학생들만 이 조리 실습 과목을 들을 수 있는데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다른 과 학생들도 조리 실습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내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부분 도입되고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는 전체 고등학교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현재 단위제인 교육과정이 학점제로 바뀌면 50분 수업 17회가 1단위로 적용되는 방식에서 16회가 1학점이 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평가 방식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특목고와 인문계고, 특성화고 구분 없이 모든 과목을 개설할 수 있지만 그만큼 교실과 교사 수를 확보해야 해 학교 현장에서는 고민이 깊습니다. 강사분을 갖다가 섭외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교사 또는 교수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학교가 많은 강원 지역은 학생들이 교과 교사가 있는 학교로 이동하는 거점 학교와 온라인 수업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맞는 고교 학점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례 연구도 하고 있고요. 소규모 학교가 어떻게 고교 학점제가 정착을 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핵심을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목 간 경계가 허물어진 융합 과목은 물론 심화 과목이 늘어나면서 교육 과정이 다양해지고 대입이나 취업에서의 진로 선택 시기도 앞당겨지는 만큼 학교 현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춘천 지역 아파트 가격이 이렇다 할 회복김이 없이 끝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값이 내리면 거래라도 활발해야 하는데 거래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지역 아파트 값이 끝모를 추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춘천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은 평균 0.37%, 전세는 0.46% 하락했습니다.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매매와 전세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도내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종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면서 기존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급감되어 가격 하락세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도 여전히 많습니다. 8월 말 현재 춘천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1,157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두동 모 아파트의 경우 916세대 가운데 76%가 분양되지 않았으며 온이동에 짓고 있는 모 아파트도 미분양 물량이 16%나 됩니다. 이처럼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아파트 값은 1년이 지나도록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를 앞둔 일부 아파트의 경우 수천만 원씩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지만 기존 아파트는 대부분 평균 3, 4천만 원씩 떨어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는 거의 절벽입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입주 물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기대 심리가 더 떨어질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가운데 춘천은 지난 여름부터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계속되고 있어 기존 아파트 처분도 쉽지 않습니다. 매매는 물론 전세도 제때 나가지 않아 새 아파트로 가야 할 사람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사정은 이처럼 심각하지만 이렇다 할 경기 회복 기미가 없어 시 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부동산 시장의 불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맨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환경부가 무산시켰다며 지역 주민들이 규탄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대응 수위를 계속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 국민들이 읍내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상류 행렬이 앞장서고 국민들은 뒤를 따르며 구호를 외칩니다. 눈치만 보는 원주지방환경청장 즉시 사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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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 국민들은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부동의한 환경부를 규탄하며 시가 행진을 벌였습니다. 국민들은 남대천 둔치에 모여 화형식까지 할 정도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케이블카 지주주 6개 되는 거는 허가 안 해주고 어떤 국민들이 이걸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은 지금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끝까지 투쟁하기로. 양양군도 상경 집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재심의 행정심판 또 행정소송을 통한 여러 가지 재심의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적법 절차에 따라서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환경부가 송전탑과 오색 케이블카를 이중잣대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설악산이란 명산의 환경훼손 우려로 환경영향평가가 부동의로 결론난 지 한 달이 다 됐지만 오색 케이블카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양양 지역의 실망은 식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가 인기를 끌면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준수사항을 잘 모르는 이용자가 많은 데다 기존 법안도 개정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곳곳에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전기 충전 방식이어서 비용 부담도 없는 데다 부피도 작아 실내에 보관하기도 쉬워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이용이 느는 만큼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만 20건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은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데다 안전장비 착용도 필수입니다. 현행법상 대부분 퍼스널 모빌리티는 배기량 50cc 미만 혹은 0.59kW 미만이어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인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도를 이용하면 킥보드 이용자가 위험하고 인도로 올라가면 불법인데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거 보면 좀 위험하다라는 말도 많고 보호 장비도 잘 안 하니까 법적으로 뭐가 그게 맞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 차원이나 뭐 학교 차원에서 알려주면 지자체 차원에서든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동기는 출력별로 필요한 면허가 다릅니다. 하지만 외부에 출력 표시가 없는 기계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필요한 면허를 소지한 건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안전장비 미착용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헬멧은 단속하고 오줌은 안 단속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요. 출력이 작은 전동 킥보드에 한해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는커녕 인도 없는 도로도 적지 않아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동해 시내를 가로지르는 철도가 있는데 이게 지역 개발의 걸림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차가 다니는 횟수가 적으니 철도를 폐쇄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7년에 개통해 50년이 넘은 북평선 철도입니다. 동해역과 삼하역을 연결하는 철도로 구간 거리가 6.4km로 아주 짧습니다. 여객 수송은 오래전에 중단되고 지금은 쌍용양회가 시멘트 반제품과 유연탄을 내륙으로 수송하는 전용 노선입니다. 열차가 다니는 건 하루에 한 번에서 3번 정도. 지난해 연간 수송량은 86만 톤입니다.
철도가 시내를 관통해 지역 개발을 저해하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삼동 아파트 단지와 학군이 있는 그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지만은 이 노론자 땅을 활용 못하고 또 철로로 인해서 양분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이전이 되든가. 철도를 없애면 내륙으로 보내는 화물은 당장은 트럭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형 트럭이 빈번하게 다니면 도로 혼잡과 교통사고 위험 등의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안에 이망철도를 건설해 화물을 수송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해시는 동해안까지 인입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을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요청했습니다. 제4차 항만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10년간 추진할 항만 관련 사업의 밑그림으로 현재 수립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강원도 경계에서 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경기도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발생해 도내 축산농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축산방역당국은 의심축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연천 농가에서 지난 9월에 이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발생해 방역대에 포함된 철원 지역 축산농가에 대해 긴급 이동 통제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철원 지역은 물론 도내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 227곳에 방역인력 1,143명을 투입해 차량과 농장, 주변 도로에까지 방역인력과 장비를 집중시키는 등 긴급 차단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철도 파업으로 강원도 여객열차의 경우 평균 30% 감축 운행이 예상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파업 첫날인 내일 춘천에서 용산역 간 ITX 청춘열차는 왕복 36회 운행에서 24회로 줄어듭니다. KTX 강릉선은 왕복 48회에서 34회 감축 운행되며 중앙선과 태백선, 영동선의 경우도 평상시에 비해 30% 정도 운행 횟수가 줄어듭니다. 화물열차도 10% 안팎의 감축 운행이 예상됩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파업 기간 도내 철도 운행률은 70-80%로 예상된다며 상황에 따라 버스 증차 운행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늘 폐막한 가운데 강원도 선수단은 종합순위 12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 수구와 에어로빅, 테니스와 핸드볼에서 금메달 6개를 추가하며 전체 금 50개, 은 64개, 동 87개를 획득했지만 올해 목표였던 9위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체육회는 단체전에서 선전했지만 그동안 개인 종목에서 기대 이하로 하락한 점수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지난 7월 전국 총파업을 진행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17일부터 2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강원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병희 교육감이 책임지고 직접 교섭에 참여하고 공정임금제 실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진행된 임금 교섭의 경과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이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1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40주년 흰 지팡이의 날을 맞아 강원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가 오늘 오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내 시각장애인과 가족 1000여 명이 참여해 시각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이 화합을 다졌으며 개회식과 축하 공연, 장기자랑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흰 지팡이의 날은 세계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시각장애인들의 자립과 성취를 염원하며 공식 제정한 시각장애인들의 기념일입니다. 춘천시가 가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아기사랑 사진 공모에 대한 시상식이 오늘 오후 춘천 아트플라자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사진전에는 모두 206점의 작품이 접수돼 심사를 거쳐 69점이 선정됐습니다. 춘천시장상에는 울산 전미숙 씨의 재롱둥이가, 춘천의장상에는 춘천 최용주 씨의 가족사진 작품이 뽑혔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말까지 도서관과 군부대 등에서 공모작에 대해 작품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민군관 화합 한마당 축제 제35회 양록제가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양구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양구 양록제는 첫날인 오늘 저녁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의 공연과 국민 노래자랑을 시작으로 읍면대항 체육경기와 전통 민속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한편 금강산 가는 옛길 걷기 대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올해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내 기름값이 지난 8월 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난 뒤부터 6주째 상승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도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6원 상승한 리터당 1,550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판매 가격도 리터당 1,407원으로 함께 상승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사우디 생산 능력의 완전 복구 발표와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등으로 국제유가는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일선 시군과 합동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을 점검한 결과 춘천과 강릉에서 1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경우와 조제 기록부 미작성, 전문의약품의 3일분 초과 판매 등입니다. 도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반 사항은 업무 정지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내 우수 기술 숙련자 5명이 강원도 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한복 생산, 석공예, 자수공예, 제과제빵 등 5개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5명에게 명장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2년 동안 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